제가 영안실에서 일하게 된 것은 20대 살 때였습니다. 병동 청소 업무를 기대하고 입사했지만 인력 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하 안치실로 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피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직 후에 어렵게 구한 일이었기 때문에 불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하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올 때 이곳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안치실 철문은 크고 무거웠습니다. 금속 특유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겹쳐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안치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번호가 적힌 안치 냉장고 문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맡은 선배 직원은 말수가 적었지만 업무를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입실 기록을 작성하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장내 지도사에게 시신을 인계할 때는 서류를 다시 한번 대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13번 칸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냉장 기능은 정상이지만 규정상 항상 비워두는 칸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선배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오래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비워두면 관리할 칸이 하나 줄어들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첫 근무는 긴장 속에 흘러갔습니다. 영안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곧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환풍기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위층 기계음 같은 것들이 뒤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울림이 머릿속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져 현기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현상은 일주일쯤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새벽 3시가 조금 넘으면 13번 칸 문손잡이에서 금속이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약한 금속 진동음이었고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오래되어 나는 잡음이라 생각했지만 그 칸만 그런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간까지 일정했습니다. 새벽 3시 전후에만. 얼마 후 선배에게 슬쩍 물었지만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처음 근무하는 사람은 다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지하라 소리가 울리고 기계음이 겹치면 환청처럼 들릴 때도 있다고. 그런 말투였지만 저는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설명은 마치 누군가에게서 이미 수십 번은 물어본 질문에 익숙해진 사람이 하는 답변 같았고, 그 대답 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명확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12번 칸에 시신을 확인하러 가던 중 출입 기록지 끝부분에서 파란 볼펜으로 급하게 적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13번 칸 사용 금지 혼동주의라는 문구였습니다. 서명도 없고 누가 적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그 문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비워두는 칸이라 혼동할 일도 없는데 왜 저렇게 강조해 놓았을까?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간 정도 아무 일도 없어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안치실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빛이 출렁였습니다. 전기 문제라 생각하려던 그때였습니다. 13번 칸 손잡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게 흔들렸고 소리도 컸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처럼 손잡이가 아주 조금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13번 칸문 아래 틈에서
희미한 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냉장고 내부 조명 같은 단정한 빛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흐릿하게 흔들리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누군가의 그림자가 가리는 것처럼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공포 때문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병원에서는 갑작스레 영안실로 시신이 많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급사, 심정지 환자 등 다양한 이유였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 밤 시간대에 들어오는 경우였습니다. 출입 기록을 살펴보면 새벽 시간대에 사망한 건 이상할 정도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근무 자체는 바빴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13번 칸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던 어느 날 새벽 2시 40분 무렵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척이었습니다. 관리 직원이나 장례 지도사가 내려온 경우도 아니었고 그 시간에 복도에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작은 물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발 같지 않은 둥근 자국들, 발가락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눌린 물방울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앉히실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물자국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기만이 아니라 묘한 점성이 느껴지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더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안치실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공기를 밀어내며 서 있는 기척. 저는 숨을 죽이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이 걷는 리듬과는 전혀 다른 속도였습니다. 일정하게 끌리는 듯한 소리. 마침내 그날 새벽 3시가 되자 13번 칸에서 또다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문이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13번 칸 손잡이가 아주 조금 위로 올라가며 잠금장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명백하게 누군가 안에서 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몸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문틈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몸을 끌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자가 스쳤고 바닥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바닥에 닿는 순간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곳을 더 다닐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내기도 두려웠고 스스로 겁이 많아진 것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교대자가 내려와 온도 점검을 하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13번 칸 온도가 규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을 댄 흔적처럼 조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교육을 담당했던 선배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하는 사람이 오래 있을 곳이 아니라고, 특히 적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출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날 간호사들이 새로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병원 내에서 갑작스러운 응급 사망이 늘었고 이상하게도 사망한 환자들의 병원 카드 기록이 모두 지하 3층에서 마지막으로 찍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출입문이나 복도에서 찍히는 인증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3층은 안치실 말고는 아무 시설도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등이 오싹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돌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 병원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실소가 나올 만큼 익숙한 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었고 기사 제목은 지하 3층 시설 일부가 노후 설비 문제로 잠정 폐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짧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 눈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어느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일했는데 13번 칸문이 저절로 열려있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칸에 원래 누구 있었는지 아느냐고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못 찾아서 비워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난 이후부터 저는 잠을 자려고 누워 눈을 감으면 13번 칸에서 들리던 금속 떨림 소리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아래에서 스치던 그림자의 모습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혹시 그 칸을 열려고 하던 존재가 아직 병원 어딘가에서 배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가끔 새벽에 눈이 스스로 떠질 때 방문 아래 아주 약한 물방울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 때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는 물방울이 떨어질 만한 곳도 없는데 그 음이 정확히 그때 들리던 금속과 물에 섞인 소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안실을 떠난 것은 제가 아니라 그곳이 저를 잠시 놓아준 것뿐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른 지금도 깊은 새벽에 방안이 이유 없이 차가워질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그 존재가 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